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에 대한 오해와 제가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고려해 볼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해외 취업을 도전했을 때는 저는 사실 영국 워홀로 왔기 때문에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사무직만 얻으면은 별로 바랄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왔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더 꼼꼼하게 따지고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 그냥 약간 환상에 젖어서 영국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현명하게 꼼꼼하게 한국의 직장 생활과 영국의 직장 생활을 비교하고 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오해 첫 번째, 영국에는 인종차별이 많다. 보통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막 런던에 내가 여행을 갔는데 누가 니하오라고 말을 걸고 나에게 칭칭총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영국에 살다 보면은 센터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집에서 일하고 회사 집 이렇게 하느라고 보통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매일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은 생각보다 빈도가 잦아서 저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 1년에 한두 번 당할까 말까거든요. 그런 인종차별은. 그런데 제 삶에 더 영향을 끼치는 인종차별은 직장에서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인종 때문에 승진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내가 인종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취급받거나 이런 거를 직장에서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직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희 팀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쯤에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왔다고 인종차별을 하면은 서로를 다 인종차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팀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서 승진은 제약이 있었다면은 2번이나 승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국 음식이 엄청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 보면 너무 그립고 먹고 싶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영국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족발이랑 그리고 순댓국까지 배달이 되거든요. 제가 한인타운이랑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단 영어가 기본기가 있긴 했지만 그 1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영어는 살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 도착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비즈니스 영어를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오해들은 사실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에게 장애로 다가온 것은 첫째는 비자였어요. 저는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은 그 뒤에 그냥 꽃길이 펼쳐져 있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의 비자 시스템은 취업 비자를 받으면은 그 취업 비자를 스폰서 해준 기업에 무조건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잘리면은 2, 3개월 안에 바로 영국을 떠야 돼요. 그게 지금 영국의 비자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오퍼를 받고 이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자를 스폰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똑같은 지원자면은 비자를 스폰 안 해줘도 되는 지원자들을 훨씬 선호하죠, 회사들이. 그래서 이직하기가 참 힘들고요. 저는 이 사실을 그 취업하기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뭐 취업만 되면 장땡이지 그냥 그 회사에서 5년 일하다가 영주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은 이직이 무조건 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니저로 승진하면서 저희 연차와 비슷한 그런 연봉 레벨을 겨우겨우 맞췄는데 그 전에는 같이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들보다 연봉이 살짝 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직을 해야지 연봉을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자를 스폰을 받아야지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게 커리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자를 해줄 수 있는 롤이 상당히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인데요. 저는 일단은 20살 때부터 바로 대학에 와가지고 자취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산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서도 1년에 부모님을 한 4-5번밖에 못 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에 와서도 몇 번 덜 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2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더라도 한국 가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길어봤자 한 40년밖에 못 사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평생 살면서 내 부모님을 40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평생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니 이런 생각이 살면서 계속 들어요. 이렇게 내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본인의 가치 중에 가족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해외 취업을 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어 패스가 약간 꼬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국에서 평생 일할 거면은 상관없는데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취업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통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영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한국 기업은 제껴두고 뭐 해외로 서비스를 하는 한국 기업이나 외국계를 생각하더라도 보통은 한국 마켓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뽑지 글로벌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홍콩에 에이펙 지사를 두고 거기서 아시아 마켓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글로벌 할 수 있으면은 그 아시아 시장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시아 시장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하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하냐,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이 네 가지 국가만 생각해도 다들 쇼핑 스타일이나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글로벌 마켓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데 이제 저는 글로벌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지 잘 다루지는 못하거든요. 에이전시가 다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취업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경험만 쌓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분들은 커리어를 되게 밀접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도 아시아 시장을 놓지 않고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는 계속 커리어를 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취업을 할 때 제가 목표를 이렇게 여러 개를 세워서 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글로벌 기업에서 아르바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턴, 뭐 세 번째는 영국 기업에서 취업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다. 이렇게 네 가지랑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년쯤이 됐을 때 이 목표를 다 이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2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했는데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힘들었는데 목표를 이루고 나가지고 이 기쁨은 너무 잠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해외 취업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타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표만 이렇게 딱 세우시고 오면은 목표를 딱 이루고 난 뒤에는 되게 허무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수능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수능을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대학에 붙었을 때 너무 기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결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하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해외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안녕!